한 주 내내 DC 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인 5월 29일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의 한 이용자가 대통령 경호처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부정선거로 당선 시 플랜 B로 독살시켜야 하니까 대통령 경호처에 지원해라는 글이 작성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비록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작성된 장소나 맥락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죽음과 연관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5월 27일 APM 코리아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타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MBC의 이준석 후보 부적절 발언 음서고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MBC가 대선토론 제3차 주간방송사로서 이준석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을 음서고 처리한 것은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검열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치는 MBC뿐만 아니라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 모두 유사하게 진행한 것으로 유독 MBC만 검열 프레임을 씌운 것은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MBC가 불편하더라도 공사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소리가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펜앤마이크, 더 퍼블릭 등 언론 대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 5월 29일자 보도에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에 대해 역전, 골든크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열화를 단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또한 펜앤마이크는 5월 28일자 보도에서 거북섬 전체의 운영 실패를 이재명 후보의 책임으로 적시하여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한편 더 퍼블릭은 5월 29일자 보도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적 수행 능력과 무관한 자녀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미담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만 쏟아내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YTN 연합뉴스TV, 채널A 등 문제 사례에 대한 방송 대응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28일에는 YTN 연합뉴스TV, 채널A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을 다루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패널의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 발언, 객관성 위반 사항 등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하였습니다. 5월 28일 방송한 YTN 뉴스케어 10에서는 5월 26일, 57일에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및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 보이도록 그래프를 편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청자에게 중대한 오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 3항 여론조사 보도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보도권은 방송의 여론조사의 보도와 제작 기술상의 균형, 사실보도 및 공정성 위반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했습니다. 또한 어제 브리핑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불공정 편파 심의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정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독일 공영방송에서 저희 가짜뉴스단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튜브 가로 세로 연구소 그리고 손대상 TV2, 서정옥 TV 등에 대한 대응 보고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 세로 연구소는 이재명 후보 장남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성범죄 확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으로 왜곡하며 이를 수십 차례 반복 방송했습니다. 손상대 TV2는 해당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까지 여과 없이 공개한 뒤 젓가락이라는 문제 표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이재명은 싹 다 거짓말이라며 단정 짓는 비방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해당 채널들에 대해 구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정옥 TV는 150만 원으로 시간 끄는 꼼수라며 김혜경 여사를 조롱하고 김혜경 리스크, 김혜경은 속수무책 등 반복적인 비방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영상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결과 영상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거짓말 시리즈 22번째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퍼지고 있다며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5월 29일 인천 계양구에서 직접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를 안 하면 손해, 적발하면 판을 뒤엎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사전투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도 사전투표를 안 하면 손해라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노릇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5월 29일 오후 박성훈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를 두고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미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가 꼬리를 물자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한 폐쇄로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 등 지난 선거 당시 마련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유지하면서 각 투표소 투표자 수도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조치까지 시행 중입니다. 사전투표를 믿지 못해 폐지하겠다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황당한 행태는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거짓말 시리즈 23번째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월 30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반헌법 내란 행위의 여파로 민생 경제가 대혼란에 빠졌음에도 뻔뻔스러운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민생 경제 파괴는 김문수 후보 본인도 인정한 것입니다. 5월 29일 인천 유세에서 김 후보는 그동안 계엄 때문에 또 탄핵 때문에 그리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안 돌아가고 일자리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비상계엄 등으로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 총생산 감소폭이 약 6조 3천억 원에 이르고 경제 성장률도 0.3포인트 하향 수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계엄의 충격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유무형의 경제 사회적 손실이 수백조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 정권의 일원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김문수 후보가 경제가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할 것이다, 방안이 없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